일반적인 가정용 컴퓨터 중에 삼성전자가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은 얼마나 될까요? 컴퓨터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삼성전자라면 컴퓨터를 다 만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메모리나 SSD는 삼성 제품이 유명하다고 반박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삼성은 이보다도 더욱 많은 제품을 생산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종류의 부품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몇 없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기업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로는 반도체를 설계할 기술은 있지만 실제 생산은 하지 않는 기업, 즉 팹리스입니다. 생산이라는 의미의 fabrication을 줄인 fab에 없음을 나타내는 리스를 붙인 신조어입니다. 칩셋의 설계도 비용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칩셋의 설계만 진행하고 생산을 진행하지 않아 팹리스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의 설계 기술은 없지만 팹리스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생산을 대신하는 파운더리 기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의 공정, 즉 회로의 세밀한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럴수록 생산 과정에서 불량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결국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물품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생산 단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면 비싼 장비들의 구매 및 유지 보수를 해야 하고 생산 인력도 유지를 해야 하며 생산 시설을 위한 부지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너무나도 갖춰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생산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설계 업체의 의뢰를 받아 생산만 하는 기업이 바로 파운더리입니다. 팹리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고정 비용 또한 감소가 되니 이 점에서 상당한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점이 1990년대부터 팹리스와 파운더리가 분리되어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반도체 업체 IDM이 있습니다. 종합반도체 업체는 반도체의 설계부터 완제품의 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이 여기에 해당되며 특히 삼성전자와 인텔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로 메모리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인텔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CPU를 선두로 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파운더리 사업과 종합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탑급에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 상당한 금액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3년 기준으로 투자액을 살펴보았을 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업계 1위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투자액은 말 그대로 기업이 생산 설비 등에 투자하는 금액을 나타내는데요. 이 설비 투자액을 늘린다는 의미는 더욱 미세한 회로의 생산을 위해 새롭게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설비 투자액을 늘리면 장기적으로는 공정의 미세화나 완제품 생산량의 증가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연도를 기준으로 묶어보았을 때 삼성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하게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비에 약 40조 원을 투자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인텔은 32.5조 원을 투자하여 22.3%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도 비율적으로는 두 회사 간의 투자액 차이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투자금은 삼성전자가 약 42조, 인텔이 31조로 이전 기간 대비 큰 차이라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서 2019년 삼성은 이 기간 동안 약 74.3조 원이라는 이전 투자금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인텔도 전기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약 49조 원을 투자했지만 삼성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비 투자 금액 차이의 원인으로는 삼성전자의 평택 메모리 공장 시축과 파운드리 부분에서 나노 공정 설비 투자가 손꼽히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소위 메모리 초호황 시대가 열린 것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서버 시장 역시 전체적인 제품 교체 사이클 주기에 이르러 서버용 메모리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생산량을 수요량이 앞질러버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들어 소위 치킨 게임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메모리 생산 업체가 도산이나 타 기업에 합병되는 등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PC 및 서버용 SSD 수요 증가와 휴대폰의 내장 메모리 고사양화에 힘입어 메모리의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치킨 게임을 이겨낸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분 매출은 그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도 애플의 꾸준한 AP 납품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삼성이 IBM, 엔비디아, 퀄컴, 인텔 등 쟁쟁한 기업들의 물량을 수주받으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미세 공정을 위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애플의 AP 생산은 대만의 TSMC에게 빼앗겼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AMD와도 GPU 생산 의뢰를 추가 수주하여 그래픽 프로세서 분야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차량 전장과 인공지능 딥러닝을 위한 그래픽 프로세서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도 더욱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메모리 사업 역시 전망이 밝습니다. 비메모리는 CPU, NPU, MCU,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P, 그리고 카메라에 사용되는 CMOS 이미지 센서 등이 있는데요. 얼마 전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더리뿐만 아니라 비교적 약세인 비메모리 시장에서도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5G, AI 시대를 도래해 비메모리 시장 역시 거대한 시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계속된 투자와 노력으로 메모리,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사실상 반도체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전망 또한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 부품 속에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메모리, SSD는 물론 파운드리 사업으로 제작한 CPU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그리고 이미지 센서 등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모니터와 삼성 자회사인 하만에서 제작한 스피커 또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품들이 삼성전자의 손을 거쳐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메모리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의 삼성전자, 하지만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삼성전자는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와 기술력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등 기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수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선정과 최신 IT 뉴스를 알기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